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여성으로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아버지 덕에 저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일 다 해보면서 유복하게 자라서 인생에 큰 굴곡이 없었는데요. 그랬던 저에게 5년 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전 남편과 이혼을 했던 일이죠. 저는 평소 성격이 유들유들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너는 너무 무르다, 순하다 하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웬만한 일은 무던하게 넘어가는 제가 분노에 차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믿음이 깨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관계라는 걸 그 일로 인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지쳐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괘씸한 전남편에 대한 사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편의상 남편으로 칭하겠습니다. 은행원이었던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라서 그런지 소개팅 첫날부터 말이 참 잘 통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음식도 비슷한 데다 제 말 하나 세심하게 기억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거기다 저와 남편 모두 빨리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할 당시가 28살. 지금 보면 어린 나이지만 저희는 각자 수입도 괜찮았고 제 친정 역시 부유하다 보니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비록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변호사 며느리 들어왔다며 시부모님이 모두 저를 예뻐해 주셨고 남들이 한 번쯤 겪는다는 고부 갈등도 없이 순탄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을 하니 신혼생활이 더 재밌었어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알아갈 것들이 많았고 일 끝난 저녁에는 같이 오붓하게 술 한잔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정말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신혼을 즐기고서 3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평소 아이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지나가는 아이만 보면 귀여워했던 터라 첫애에게 애정을 많이 쏟게 되더군요. 또 저는 전문직이다 보니 언제든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했습니다. 남편 벌이도 괜찮은 편이라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필요하면 도우미를 쓰면 되니 육아가 그리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와 오랜 시간 교감하는 게 너무 좋았고 아이 덕에 집안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가 많은 집안이고 서로 우애가 좋아 자식 욕심이 많았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첫째가 1살이 조금 지났을 때쯤 두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 쌍둥이.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더군요. 아직 첫째가 어리기도 하고 육아를 할 때 한 번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4년 동안 이어서 휴직을 했습니다. 이때 남편과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리긴 했어요. 여보, 육아휴직 그렇게 꽉 채워서 할 필요 있어? 그게 무슨 의미야? 쓸 수 있으면 육아휴직 다 채워야지. 아무래도 육아휴직 쓰면 우리 생활비도 그렇고 전보다 좀 그렇잖아.
우리 애들도 많아서 돈 바짝 벌어놔야 하는데. 에이, 그래도 지금 우리 형편이면 충분한데 왜 그래? 저번에 우리 엄마가 자기 용돈도 주셨잖아. 너무 걱정 마. 나는 육아휴직하면서 애들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그건 그렇긴 한데. 평소 제 의견이면 웬만하면 다 따르던 남편이 제가 긴 시간 휴직하는 걸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남편 수입도 괜찮고 저 역시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도 남편의 그런 태도가 잘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아기 키우는 데 쓰라며 종종 용돈을 보내주셔서 생활비가 부족할 일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미 휴직계는 냈고 제가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하니 남편도 더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새 아이를 열심히 키우다가 복직을 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난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나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39살이 되던 해 주기가 되어도 생리를 하지 않고 아랫배도 찌뿌듯해서 병원을 가보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간 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이 주는 기쁨을 충분히 알게 됐기 때문에 늦둥이 소식에 반가움이 더 앞섰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친정에 알리니 역시 굉장히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막내 동생이 생긴다니 신기해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지나치게 놀라더군요. 뭐? 당신 임신했다고? 아이, 정말이야? 병원 어디 갔는데? 거기 의사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다른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 애들 가졌을 때 진료받았던 의사 선생님께 다녀온 건데 예전에는 여기 병원이 제일 낫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의사 말을 못 믿겠다는 둥 전에 입원했을 때도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자 그제야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비록 표정은 여전히 떨떠름했지만요. 임신 소식이 당황스럽긴 해도 기뻐해줄 줄 알았던 남편의 반응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땐 제가 임신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어서 많이 놀란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도 말로는 잘 키워보자고 했고요. 문제는 늦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밝힌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새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던 남편이 이번에는 늦둥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또 늦을 것 같아. 또? 벌써 며칠째야. 나 내일 병원 검진도 가야 되는데. 내일은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거 맞지? 예약 빡빡해서 새로 잡기 어렵단 말이야. 그게 내일도 중요한 분들 모시고 식사가 있어서. 여보, 이번 일만 잘 끝내면 금방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번만 봐줘. 대신 내가 주말에 당신 먹고 싶은 식당 데려가 줄게. 집에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산부인과 검진도 어떻게든 같이 와주던 사람이 이번에는 회사 일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을 빼기 어렵다며 저 혼자 병원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평소 저한테 성실히 하던 남편이기에 저는 가능한 한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했죠. 요즘 회사 승진 문제로 남편이 많이 스트레스 받긴 했거든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술 냄새를 풍기는 걸 보니 이래저래 술집에 가서 접대해야 하는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며 사회생활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술집에 가야 하는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에 신경은 쓰였지만 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결혼 생활을 하며 봐온 남편은 딴짓을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주말에 집에만 붙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취미생활이다 뭐다 하며 쏘다니는 것도 늦바람이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육아를 해야 하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즐길 걸 다 즐겨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막상 아기가 태어나면 예뻐해 줄 거라고 믿었죠.
아이고, 내 새끼. 눈, 코, 입 지 엄마 쏙 빼닮은 것 봐. 이래서 늦둥이 하나보다. 얘,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휴, 얘 웃는 것 좀 봐라. 아유, 눈도 못 뜨는 애가. 엄마, 애기가 나 쳐다봤어. 내가 오빠인 거 알아보나 봐. 완전 신기해. 아들만 셋이었는데 막내딸이 태어나니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아들들도 머리가 좀 컸다고 막내를 낯설어 하기보다는 조그마한 손을 이리저리 건드려보며 신기해하고 귀여워하더라고요. 분유를 먹여보겠다고 자기들끼리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죠. 친정 시댁도 너나 할 것 없이 매일 저희 늦둥이 사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독촉하질 않나 하루가 멀다 하고 아기 옷을 바리바리 보내주시기도 했네요. 늦은 나이에 출산해서 고생 많았다고 한약도 여기저기서 선물 받고 친구들도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저 대신 막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막내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까지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정도는 감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말로는 예쁘다 하는데도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요. 게다가 지난번 쌍둥이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냈을 때처럼 또 태클을 걸더군요. 당신 몇 년차 변호사인데 이번에는 육아휴직 짧게 쓰고 사무실 개업 알아보는 거 어때? 다른 동기들은 이제 슬슬 퇴사하고 개인 사무실 차리지 않아? 왜 또 그 얘기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보다 당신은 애한테 좀 더 신경 쓸 순 없어? 아이, 나 요즘 회사 일로 계속 바쁜 거 알잖아. 저번에 승진 물 먹어서 이래저래 또 바빠졌어. 그래도 내가 밤에 애 기저귀 갈아주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남편 말도 일리가 있긴 했어요. 어찌됐건 제 또래 동기 변호사들은 개업해서 본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의 워라밸이나 연봉에 큰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개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개업한다고 퇴사를 하니 흔들리긴 했었죠. 그렇다고 요즘 개업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아이를 넷이나 두고 모험하기가 망설여져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곡을 찔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편 말대로 저번에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한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거든요. 애한테 무심한 게 걸리긴 했지만 결국 또 남편을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촉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당시에는 커리어와 육아 문제로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던 터라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게 화근이었네요. 그러다 한편은 남편 휴가 날이라 남편한테 막내를 맡기고 저는 잠깐 밖에 볼일을 보고 왔는데요. 돌아와 보니 상황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남편은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그가 아이한테 쌀쌀맞게 굴던 것도 이해해주고 참아왔는데 이 정도까지 행동하니 그땐 순간 꼭지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우는 아이를 얼른 살펴보니 애가 열이 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게임할 정신이 있어? 얘 열내서 오는 거 안 보이냐고.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분노에 잔뜩 찬 목소리로 다다다 쏘아붙이고는 어버버한 채 서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살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었습니다. 그 덕에 큰 부부싸움 없이 지내왔었죠. 대표적으로 하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애 앞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말 것. 또 하나는 야, 너와 같이 부부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은 쓰지 말 것. 저도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더군요. 아이를 데리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다행히 가벼운 감기라며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항상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본인도 이번에 크게 실수했다는 건 아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슬슬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혼자 참았던 건가 봐요. 아이가 무사해서 긴장은 풀렸지만 남편이 너무나 괘씸해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제가 뭘 믿고 저 인간이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는지 과거에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간 인내했던 게 이번 일로 빵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요즘 나 계속 회사 일에 치이는 거 알잖아.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로. 나 우리 애들 너무 사랑하는데 오늘은 진짜 힘들어서. 대꾸도 않고 등을 돌리자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우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신 미안하다고 비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괜히 짠한 마음이 들어 결국 남편을 토닥여줬습니다. 당시 화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우는 사람 앞에서 제가 모질지는 못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인데 내가 너무 나를 세웠나 싶은 마음도 들었네요. 저도 바보같이 보였다는 거 이제는 압니다만 그때는 화목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었으니 한 번의 실수라고 눈 감아주고 싶기도 했고 결국 아이도 괜찮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일을 많이 반성했는지 이후로는 막내를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가끔 주말에 본인이 애를 볼 테니 쉬라며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주변 산책을 가기도 하고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늦둥이 막내는 3살이 되었고 말도 곧자라기 시작했죠. 막내가 아빠 아빠 하며 남편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무심하게 굴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전히 첫 아이나 쌍둥이 육아할 때만큼 남편이 막내를 챙긴 건 아니었지만 저도 육아휴직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 온전히 가정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또 첫째 아이와 쌍둥이 애들이 친구와 약속을 마다할 정도로 막내를 귀여워하고 잘 챙겨서 제가 다소 무신경했던 부분도 있었네요. 아들들은 학교나 학원 수업이 끝나면 막내가 너무 보고 싶다며 곧장 집으로 돌아와 막내를 돌봤거든요. 불어라고는 없는 완벽한 가족은 아니어도 아이들이 착하게 잘 자라줬고 나름대로 웃음꽃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교수이신 저희 아버지의 제자였던 산부인과 의사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와 가깝게 지냈던 분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아끼셨던 제자라 안면은 있어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제 남편을 병원에서 봤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젊은 여자랑 같이 병원을 와서 진료를 받어요. 처음에는 닮은 사람인가 했는데 뭐 수술 동의서에 쓴 보호자 이름 보니까 남편 이름이더라고요. 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제 남편이 산부인과는 왜 가요? 그리고 수술 동의서는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남편이 산부인과를 혼자 갈 이유가 없어서 잘못 보신 게 아니냐고 했더니 확실히 맞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수술 동의를 한 거냐고 재차 캐묻자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사실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 지운다고 남편이랑 같이 나를 찾아왔대. 참, 남편이 참 간도 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 교수님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울 생각을 다 하고
내가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했어요. 남편과 같이 왔다는 젊은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가진 후 낙태를 한 거라는 말을 들으니 순간 멍해졌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분명 현실에서 전화 너머 남편의 바람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살아있는 건 맞는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의사분은 원래는 민감한 정보라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존경하던 교수님의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 그냥 간과하기 어려웠다고, 오히려 본인이 제게 이런 소식을 전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까. 귀가 시간이 늦는 것도 일상이 되니 어느새 남편의 야근에 익숙해졌고 주말에는 종종 하이킹이니 골프니 하며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까지 된 제가 헛똑똑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은 날이었죠. 늘 바라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 사이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남편의 바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남편은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소식을 알려준 의사를 원망했다가 눈치 없는 저를 원망했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건지 과거를 곱씹고 곱씹으면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단 남편 입으로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생각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혹여나 그 의사가 착각한 건 아닐지 약간의 희망도 걸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한번 참석한 걸로 남편 얼굴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 남편 이름이 조금 특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우연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그만큼 남편을 신뢰하고 있었고 남편이 가정을 뒤로한 채 외도를 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낙태하는데 남편이 동의를 했다고 하니 새살림을 차리려고 바람을 피운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만 모르는 척 묻어두면 아이들도 아빠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만 입을 다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될 테니까요. 도대체 뭐가 뭔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혼란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피말리고 끔찍했어요. 저녁이 되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현관문을 들어오더군요.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하루 종일 빠져있던 여러 생각들은 증발해버리고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남편에게 쏘아 붙였죠. 당신 바람피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남편은 얼어붙은 사람 마냥 얼마간 굳어있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와 의견 충돌을 피해가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웃음을 짓더군요.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지만 몸은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남편은 그동안 바람을 피워왔다. 지금껏 저는 남편만 바라보며 사랑에 결실인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키워왔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요. 늦둥이가 생기는 바람에 주변에서 인꼬 부분이 여전히 신혼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어 속으로 뿌듯해했던 제가 마주한 현실은 남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바닥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아버지 제자로 있던 의사가 다 말해줬다고 상간녀 애까지 뵀던 거 다 안다고 두서없이 울부짖었어요. 그제야 남편은 시인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눈물로 사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른 여자랑 눈 맞았어. 근데 당신도 바람 피웠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그걸 지금까지 덮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뻔뻔해? 당신이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나도 곧 그 여자 정리할 테니까. 남편의 말에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바람이라뇨? 저는 남편과 결혼 후에 만난 남자라고는 업무차 만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남편 왈. 나 사실 그때 정관 수술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정관 수술이라니?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했는데 당신이 임신을 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제가 막내를 임신하기 전에 남편이 혼자 병원에 가서 정관 수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저한테 아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관 수술은 왜 한 건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당신이 허구한 날 육아 휴직만 하고 있는 게 싫어서 그랬다. 왜? 내가 그런 수술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남편은 본인이 거리낄 게 없다는 듯 위기양양한 말투로 얘기하더군요. 당연히 나랑 상의를 해야지. 가족 계획은 혼자만 세우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애 셋까지 낳아놓고도 또 은근히 원했잖아. 그렇게 또 애 가지면 그동안 우리 수입 줄어드는 거 몰라? 육아 휴직도 마지막 하루까지 꽉 채워서 쉴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일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곁가지 얘기지만 제 수입이 본인 수입보다 많은데 휴직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돈을 못 버는 게 너무 아까웠대요. 기가 찼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는 저희 부부를 계속 지원해줬고 금전적으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돈도 다 대줬습니다. 아니면 육아로 고생하던 저를 그저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안 입고 왔던 건지 뭔지 남편은 제가 돈을 못 버는 게 아까웠다며 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어찌됐든 남편 말은 본인이 정관수술을 해서 임신이 불가능한데 아이가 생겼다는 건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막내는 본인 아이가 아니니 정이 가지 않았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 제 바람을 눈감아 줬답니다. 심지어 제 상간남의 아이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많이 노력해오지 않았냐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자신은 할 만큼 했지만 저한테 느낀 배신감은 회복되지 않아 밖으로 나돌게 되었고 같은 회사 직원이랑 눈이 맞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럼 상간녀는 어떻게 아이가 들어선 건지 물었습니다. 상간녀도 다른 바람을 피워서 애를 가진 거냐고요. 근데 그건 또 아니랍니다. 상간녀가 끝까지 남편 아이라고 주장하니 본인이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봤대요. 병원 의사 말로는 그 사이 정관수술이 풀렸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정관수술이 풀린 거면 내가 임신한 것도 당신 정관수술이 풀려서 그런 거겠지. 내가 바람 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술이 풀린 것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는 생각은 안 해? 그건 수술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던 때야. 이 수술이 그렇게 빨리 풀렸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도 인정하라고.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당신 그때 한참 일 핑계로 바쁘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지. 그거 다 딴 남자 만나느라 그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남편에게 바람을 추궁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무언가가 해결될 거라고 은연중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늘 그랬듯이 다시 원래의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상황은 더 끔찍했습니다. 몇 년간 남편은 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3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다니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족, 남편과 제가 걸어온 삶이 다 부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부부간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남편에게 늘 말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두텁다고 자부해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깨져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정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친자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친자로 확인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라고 했죠. 남편은 뻔뻔하게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말에 동의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을 피웠나? 스스로 의심할 정도로 남편은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로 얕을 줄 몰랐고 남편의 그 뻔뻔함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풀리지 않은 응어리를 마음에 담은 채 각방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가능한 한 사이 좋은 부부처럼 연기했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괴로웠어요.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 지금은 또 너무나도 먼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 이 모순적인 상황과 감정 속에서 저는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친자 검사를 하러 가는 길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친정에는 그때까지도 차마 알리진 못했어요. 다정한 남편을 만났다며 좋아하시던 저희 부모님, 똑부러지는 딸이라며 어딜 가든 제 자랑부터 하시던 저희 부모님, 아이들 걱정도 걱정이지만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은 가능한 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남편과 확실히 단판을 짓고 제 마음도 먼저 단단히 정리를 해야 부모님도 덜 가슴 아파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혼자 소가리를 하느라 스트레스성 위염에 탈모까지 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네요. 얼마 후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참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그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 허무했죠. 우리 막내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남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 검사 결과 보이지? 뭐? 내가 바람을 피워? 당신이야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정도껏 해야지. 당신이 내가 바람 피웠다고 철석같이 믿길래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결과 보니까 어때? 당신 할 말 있어? 결과를 확인한 남편은 사색이 되더군요. 지난번 위기양양하고 뻔뻔한 태도에서 180도 달라져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보 미안해. 아니 나도 사실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도 내가 수술을 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수술이 그렇게 빨리 풀릴 리가 없잖아. 당신이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어. 나 그 여자랑 절대 연락도 안 해. 우리 다시 대화로 풀어보면 안 될까?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정관수술이 풀렸을 거라 전혀 의심하지 못한 남편. 그럼 거의 10년을 같이 산 아내는 왜 그리 쉽게 의심했을까요? 소개팅에서부터 시작된 인연, 4명의 아이들과 오순도순, 나이 들어서까지 화목하게 여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일이 이렇게나 꼬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본인의 정관수술이 잘못된 걸 의심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래서 수술 결과를 확인이라도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할 남편이었다면 바람도 안 피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제가 뭘 했어도 바람을 피웠을 남자였을 수도 있죠. 게다가 바람 피우는 버릇은 절대 못 고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남편이 이전에도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바람을 피우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 가족까지 배신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 1순위로 정했던 가정에 충실하자는 규칙을 깨버렸으니까요. 이제서야 남편이 막내에게 보였던 묘하게 괴리감 있는 태도가 하나둘 생각났습니다. 막내가 안아달라고 손을 뻗을 때 입가에는 미소를 띄었지만
머리만 툭툭 쓰다듬고 가던 남편의 모습. 아이들 생일은 매년 잊지 않고 달력에 적어두던 사람이 막내 생일은 깜빡했다며 머쓱하게 웃던 표정. 어쩌면 막내 딸아이도 다른 형제들과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이 유달리 아빠에게 관심을 갈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거기다 예전에 아이가 아팠을 적 방치한 후 제게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던 일은 뭔가요?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 빌면서 속으로는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남편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희 아이들에게도 몹쓸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남편을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용서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미 남의 자식으로 생각한 막내를 남편이 진심을 다해 예뻐해 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혼이 눈앞에 다가오니 망설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죠. 남편은 상간녀와는 어차피 진지하게 생각한 사이도 아니었으니 상간녀가 임신하자마자 애를 지운 거 아니겠냐고 온갖 변명을 하며 제게 빌었습니다. 남편의 늘어나는 변명을 들을수록 저는 오히려 이혼에 대한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제게 오랜 기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알게 됐어요. 잘난 아내와 비교돼서 늘 기가 죽어 있었다고 남편이 실토했거든요. 남편도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집안부터 부유한 데다 직업도 전문직이다 보니 속으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본인이 못나서 제가 만족을 못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부터 들었대요. 거기에 화가 나서 본인도 여전히 밖에 나가면 어린 여자를 꼬실 수 있다는 추잡한 오기를 부린 거랍니다. 상간녀는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제 막 2년차 사원인데 상사인 본인을 우러러보고 존경해주는 태도에 남자로서 기가 살았다나 뭐라나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전문직이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얕잡아 보거나 저희 친정이 남편을 하대한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친정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사위 온다고 항상 정성스럽게 갖가지 반찬을 준비해 주셨고 여러모로 남편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저희 차도 남편 고생한다고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선물인데 뻔뻔하게 그 차를 타고 다니며 상간녀와 여기저기 데이트 다녔을 걸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답은 이혼밖에 없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했죠. 이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런 남편과 살면서 평생 소가리를 하느니 싱글맘으로 살면서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남편이 지금껏 제가 알던 사람과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후로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부모님 앞에서는 저도 여전히 어린 아이인 건지 펑펑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고 아버지는 남편을 죽이겠다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밖으로 나가시려는 걸 어머니와 간신히 말렸네요. 원래 이혼 과정이 진흙탕 싸움이고 지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가 쉬었는지 20대 때보다 더한 열정으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친언니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일했으면 사무소 개업해서 벌써 직원 몇은 둔 변호사가 됐겠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저는 당시 남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했어요. 남편과 그간 주고받은 문자, 전화 등등 모두 기록하고 녹취했죠.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이혼 전문 변호사 동료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게 관련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네요.
온전히 혼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제 주변에는 참 많은 분들이 지지해줬습니다. 운이 좋았죠. 한편 이혼을 진행하게 된 이후로 시댁에서 전화와서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본인들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게 잘해주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 아들이 더 귀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감정적 호소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연락을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전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라 제 명의고 남편은 정말 몸만 온 셈이었어요. 친정 지원이 없어도 제 외벌이로 아이들 충분히 좋은 거 먹이고 입힐 수 있기도 하고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화목한 가정, 토끼 같은 아이들, 이 모든 걸 망쳐버린 남편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제 이혼에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남편에게 위자료를 있는 대로 왕창 뜯어냈죠. 그렇게라도 해야 제 속이 좀 풀릴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에 응해준 상간녀와도 단판을 지었습니다. 앳된 얼굴이었던 상간녀는 제 발로 먼저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사죄하더라고요. 본인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몇 번씩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상간녀는 남편에게 설득당해 낙태까지 했으니 조금이나마 동정은 생겼습니다. 그래도 남의 가정을 깨는데 한몫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제 알 거 다 아는 성인이 사과만 하면 끝인가요? 본인이 저지른 만큼은 되돌려 받아야 다음에 또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상간녀에게도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 같은 회사라 둘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어떻게든 소문을 내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모를 명예훼손 소송 문제도 마음에 걸렸고 우선적으로 그런 가십으로 사람들 입에 제가 오르내리는 건 싫었거든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베풀어주는 관용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했어요.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간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노력해도 다 티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겉으론 철없어 보여도 눈치는 또 귀신같이 빠르잖아요. 남편에게 양육권도 다 빼앗아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의 갑작스런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또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난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빠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저희가 헤어진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부부라도 언젠간 헤어질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제 선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다면 아이들도 아빠의 부재를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한테는 캐리어 하나 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빈다고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였는지 별말 없이 조용히 나가더군요. 제 앞에서 상간녀와 바로 헤어지겠다 어쩐다 하더니 갈 곳이 없었는지 상간녀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제 알바가 아니니 신경 껐죠. 둘이 지지고 볶든 마음대로 살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0여 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뒤로한 채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42,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지만 싱글맘으로 아이 넷을 키우는 게 조금 두렵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 소식을 들은 주변 친구들은 저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줬고 친정 역시 든든한 지원군으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이 막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애정을 쏟아주었고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막내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에게 환영받은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그만큼 사랑을 더 주고 있으니 막내도 앞으로 잘 자라줄 것이라 믿고 있어요.
한참 뒤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 헤어졌더라고요. 남편이 위자료로 탈탈 털리고 거의 빈손으로 버림받아 왔으니 상간녀 눈에도 남편이 전처럼 멋진 상사로 보이지 않았겠죠. 게다가 상간녀에게 사랑한다, 저와 이혼할 거다 하며 온갖 가머니설로 꼬셔놓고는 정작 임신하니 낙태를 종용한 것도 마음 한편에 응어리져 있었을 거예요. 배신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배신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뻔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말로라고 할 수 있죠. 꽤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겹치는 지인이 많아 상간녀와 헤어진 이후에 남편 소식도 간간히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 후에 회사에서 승진도 하며 나름 승승장구하던 남편은 구조조정으로 45살의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하네요.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이니 뭐니 하며 이것저것 벌려놓다가 2년도 안 돼서 빚까지 진 채로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지만 동시에 아이 아빠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소식을 듣는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늘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지니고 있던 남편이 저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에 명예퇴직을 당했다면 그 열등감이 더 커졌을 거예요. 어쩌면 더 지난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도 더 늦지 않게 그 사람의 그릇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던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은 사업을 망해서 그런 건지 가끔씩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까지 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물러설 곳도 없는 건지 철면피를 깔고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냐 등등 아이들 얘기를 하며 저와 합치자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아이들은 아빠 없이도 학교 생활을 잘 해주고 있고 저 역시 남편이 필요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연락해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저한테 손 벌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 의도도 뻔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답하고는 문자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때 상황을 되새기다 보니 다시 욱하긴 하지만 사실 요즘은 누구보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다시 연애도 시작했거든요. 다른 로펌 변호사인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연하남입니다. 제가 아이 넷을 키우는 싱글맘인 것도 다 아는데 오히려 그렇게 홀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에 반했다고 말해줘서 고맙더라고요. 본인도 저와 같은 변호사니 전 남편처럼 제게 속으로 가졌던 열등감도 없었죠. 일 얘기도 잘 통해서 주말에는 함께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혼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어요. 이혼으로 한번 크게 데이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결혼을 다시 생각하기에는 아직 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나 봐요. 지금 만나는 남자는 저를 아껴주고 제게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지만 우선은 이 소소한 연애 과정에만 집중하고 싶네요. 무엇보다 저에게 1호 보물이자 언제나 제 편인 4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혼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이제 점점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빛만 보면서 삶을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